질의응답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지 들어온 건 없어요. 예.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로 생각이 거의 모아지고 이것에 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매달리다 보니 좋은 일도 별로 없고 기쁜 일도 별로 없고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 멍청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행여나 이게 공부와는 관계없는 다른 일로 인한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적인 두뇌 활동이 거의 정지되거나 바보가 된 듯한 상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부는 어쨌든 처음에 할 때는 실패하는 공부입니다. 하나하나 성공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노자에 보면은 도를 공부하는 것은 손주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내고 또 떨어낸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은 손해보고 또 손해본다 그거죠. 그러니까 해도 성공은 뭔가 이렇게 손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제 더 이제 말하자면은 실패를 해가는 것 같은, 더 이제 모르고 더 캄캄하고 더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공부, 적어도 이 공부에 있어가지고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겠다. 이거는 조금 이제 지식 쪽이 가깝다고 봐야 되고, 이제 자기 실제로 진지하게 이 체험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다면은,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더 알 수가 없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말하자면 좀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가깝게 이렇게 그래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옛날에는 뭐가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제 막 눈치도 싹 빠르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쉬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에든지 한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다른 일에는 조금 소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 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사랑에 눈이 먼다는 식으로 하나 일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둔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정도,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있죠, 이게. 그렇다고 실제로 뭐, 그거에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래저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개입을 안 한다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 관심사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왔다 갔다 하고 세속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전에는 거기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세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비를 논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이쪽 공부에 이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그런 사실들이 보여도 이제 별로 거기에 이제 개입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꼭 세속적으로는 좀 둔해지고 바보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알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비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공부하고 뭐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약간 방해는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심사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예 막 수용을 어떤 단기 출가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막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사회에서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고 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공부에 몰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세속사는 아무래도 약간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정도지 뭐. 그렇다고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지 그죠? 정도의 문제지 그건. 하여튼 공부를 해가는데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라는 게 뭔지 본래 자리가 뭔지 이제 그걸 이렇게 찾아가는 데 관심을 주로 기울인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조금 둔감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차차차차 안정이 되고 이래 하면은 세속적으로 조금 둔감하다. 그렇다고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하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릴. 우리가 실제로 쓸데없는 관심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오히려 뭐 작아지니까. 오히려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섭이라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저 옛날에는 내가 저런 거 딱,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대처도 하고 판단도 내리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는 과거의 섭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쨌든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좀 둔감하고 쉬고 그런 기간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쪽 일이 밝혀지고 나서는 다시 또 세속사도 오히려 이제는 여유 있게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딱 아주 효율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부한다고 세속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혼자 이제 깊은 산 속에서 고독 속에서 잠기는 거, 그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건 별로.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근데 그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 데 빠질 수도 있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특히 출가 스님들 중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그 즐거움 때문에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 홀가분함이죠. 그런 분들도 봤는데, 그거는 공부라기보다 일종의 자기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는 우리 혼자서 유유자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은 다 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이제 실상을, 진실을 좀 말하자면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런 거지. 세속을 피해서 유유자적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자기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 약간 구체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뚜렷하진 않고, 하여튼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굉장히 불만스러워. 근데 지금 속이 깝깝한데 어디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속은 깝깝하단 말이에요. 대강 어디가 지금 막혀 있는데 깝깝하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막힌 데서 떨어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부여잡고 계속 이제 씨름을 하는 식이죠,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기 자신이 막혀있는 거기를 뚫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다 이거겠죠.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터널을 지난 거라고 같단 말이죠.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야 된다, 무슨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분별심으로 밝은 세계가 있고, 이제 자성에서 우리 본래 면목에서 밝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는 하나의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거를 통과하는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는 불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터널로 이제 자기 분별심에서 밝아 있다가 이제 분별심을 떠나서 본래 면목에서 밝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결심해서 이제 그 터널을 탁 진입을 하면은 불빛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앞으로 간다고 탁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뭐 분간을 못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막연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뭐 알 수도 없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 애초의 그 초심 하나로 계속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이제 바깥에 이제 환해지면서 바깥으로 탁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상당히 그 어두운 길을 통과하는 식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고 뭐 이제 주저앉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끈기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끈기 있게 계속 그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이제 이런 질문들은 결국 이제 처음에 일어났던 그런 공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열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역시 또 여기에 동시에 담겨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금방 입학했을 때 이거 즐거움이 3학년 때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벌써 한두 달 지나면 그런 즐거움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 열심히 공부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지. 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입학할 때 막 꽃다발 주고 뭐 주고 그래. 내가 입학했다. 이제 포부에 가슴이 부풀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지만 조금 지나면 맨날 하는 거 반복적인 거 공부 그냥 일상적으로 그 뭐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은 역시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결말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오기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끝까지 가지. 대개 그 중간에 가다가 막 주저앉아 버리면은 뭐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뭐 아니면 뭐 이제 지식으로 대강 이렇게 뭐 하거나 그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질문을 받는다 했지만은 제 경우에 비춰봐서는 별로 사실 질문할 게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은 내가 질문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소가 됐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이게 이제 견해들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질문을 하면은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성실하게 들으면은 듣다 보면은 그런 게 다 풀립니다. 풀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뭐 질문할 것도 없고 이야기는 뻔한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게 뻔히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길은 안 보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막 실제로 이렇게 결말이 안 나오니까 그 깝깝함이겠죠, 이제. 근데 그 결말 안 나오는 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질문에 답해 주듯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밀고 나가서 결말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하죠. 훌륭한 의사라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환자든지 치료 가능하다. 이래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병을 놔주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환자 본인이죠.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놔주는 거고, 이제 의사는 그냥 단지 보조 역할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의사의 처방은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기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문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내린다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겠지만은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쓰고 오한이 들면은 무슨 오히려 열을 내는 약을 쓴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정상에 대한 대증요법이잖아요. 근데 대증요법이 아니고 그런만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지적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건강이다. 이게 병이 나은 상태다. 이것만 계속 해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낫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증요법이라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정상에 따라서 약을 쓴다라는 말이 안 맞고, 오히려 이제 그래 되면은 그거는 분별 쪽이죠. 여기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런 식인데,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근원적으로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게 이거다 하는 거를 딱 제시해줌으로 해가지고 환자 본인이 그쪽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연 치유를 말하자면 치유를 할 수 결국은 치유는 자기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치유가 돼 나가도록 그게 이제 보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과정 같아요. 일반적인 제 경험으로도 그런 거고 그리고 법회라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뭐 경전에도 그렇고 뭐 의록도 그렇지만은 항상 근원을 딱 얘기를 해주지 그 대정요법을 쓰질 않습니다. 조사스님들 보면 그런다 그러죠. 대정요법을 쓰질 않아요. 근원을 딱 지적해주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거를 길로 삼지 마시오 말고 결국 길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향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대정력, 그게 이제 근기에 따른 약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기도가 체질을 맞으니까 기도하시오. 당신은 연불이 체질을 맞으니까 연불하시오. 당신은 무슨 관법이 체질을 맞으니까 관법하시오. 그렇게 하는 걸 말하자면 근기에 따른 이제 약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는 왜냐하면은 기도라든지 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근원적으로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건 망상 생각 쪽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도죠.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듣고 있다 보면 결국 질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그것도 다 생각에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막혀 있는 입장에서는 하도 답답하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이렇게 그 이제 깝깝한 그 심정을 한번 토로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깝깝함을 약간 완화시키는 답변은 드립니다. 그런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고 대중적인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하여튼 아무 말씀이나 한번 해보세요. 만약 질문이 없으면 법회를 1시간 하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공부가 지금 잘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스러운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공부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 걱정은,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제 설법을 듣고 있는, 제 설법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는 분이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는 게 좋습니다. 제 설법을 들어서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법을 듣는 건 어떤 뭘 조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란 이름으로 조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설법을 들어서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좋고, 단지 설법을 편안하게 듣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설법만 듣고 이사락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래가 되겠나? 이제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설법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이 길,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는 이 길 쪽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더 이제 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체면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육체적으로 혹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룹 구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걱정 안 해서 좋고, 단지 이제, 이래가 되겠나? 이거 시간 낭비 아이가,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안 생길 수도 안 생기는데, 그게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열심히 빼빠지게 해도 안 되는데,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빼빠지게 좀 듣고, 고민을 많이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이상을 할 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좌선이라는 식으로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기도나 연불이나 이런 걸 저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은하 대오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에 말하자면 이제 말 끝에 오는 겁니다. 이게 말을 듣고 몰록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듣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을 잘 듣고 이제 이 문제를 붙잡고 고민이 되는 거겠죠, 저절로. 이제 그런 억지로 또 고민 안 되는 고민을 억지로 이렇게 일 삼아서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요 부분이 공부돼. 요 부분은 내가 아무래도 요까지는 이해가 되고 나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아무래도 체험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없구나.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뭐. 거기 이제 넘어갈 때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해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거기서 이제 물러나지 않고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보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작이 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금방 그 질문지에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편안해지죠. 편안해졌다라는 말이 이제 저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다. 좀 반응들이 좀 느리다, 이 말은. 편안해집니다. 설법을 듣고, 편안해지죠. 편안하게 쫙 깔아앉고 안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방에서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그렇게 삶의 안정을 찾아도 안 되던 게 설법을 듣는 것만 해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쫙 깔아앉으면서 편안하게 딱 안정이 된다니까. 조작은 해서는 안 되지만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게 어렵지 않게 금방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부자면 아직까지 멀은 것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는 이제 이 지금 앞에 당장 이놈이
확실하게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안 밝아지면은 우리가 만나라 그러고 자성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이게 분명하게 안 밝아지면은 역시 중심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바다 위에 뜬 배가 말이지 키가 없는 식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자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이제 키가 배에 이제 키가 생겨서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흔들림 없이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이럴 겁니다. 이 법회 참석해서 법문을 계속 길을 일단 몇 개월 정도 이제 기억에 의하자면은 처음 한 6개월간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들어와. 너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잘 안 들어오고 뭐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호기심에 막 이렇게 듣는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막 이제는 막 줄이가 틀리고 말이죠. 잘 안 들어오고 오기 싫고 막 이렇거든요. 그다음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쭉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면은 이 법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는 게 편해. 와서 앉아 듣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앉아가지고 듣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고 또 한 1년 지나고 1년 반 이래 쭉 지나다 보면은 이제 법회에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강 이제는 알겠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뭐 그 맥이 딱 말의 그 내용을 이제 안단 말이죠. 그래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말은 다 알아듣고 이제 이 분위기에도 익숙해졌다. 그럼 결국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가 이 하나가 딱 남는 거라. 체험 하나가 딱 남는다. 이거 확인할 거 하나가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부의 진전이라는 게 별로 이게 진전을 하는 건지 후퇴를 하는 건지 모르는 기라. 왜냐하면 이제는 진전할 건 다 끝났거든. 이제는 분위기도 적응이 됐지.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진전이 있을 공부는 이미 끝이 났는 기라. 그리고 이제는 뭐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기라.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물러나지 말고 계속 그래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탁 건져요. 문제가 확 건져요. 다가오는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실마리가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놈을 처음에는 이게 잡힐 때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 이제 여기에 더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몇 년 지나야 비로소 이제 흔들림, 여기가 원래가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실마리가 딱 잡히면 처음에 굉장히 감동이 오죠. 마치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순수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죠? 뭐 근심 걱정이 싹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태평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지만 그게 이제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일거수일투족에 매 순간순간이 이제 다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전을 좀 봐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보게 되면은 경전의 말씀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다.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로 경전이나 이제 조사 스님들이 말씀드리면서 잘 된 것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전 봤던 거는 지금하고는 많이 천지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본다고 봤는데 그거는 전혀 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긴 공부입니다. 길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평생 공부죠. 그래가지고 한 10년, 짧으면 10년, 막 길면은 더 가겠지만은, 그래 하면은,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흔들림 없이 딱 잡히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혼자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분가를 해서 혼자서 이제 개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혼자서 이제, 누구 얘기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봐도 이제 답이 탁탁 나오는 이런 이제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이제 단기의 승부는 없습니다. 이게 단기에 어떻게 요행 없습니다. 공부에는 요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꾸준히 진지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성취가 되는,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내가 눈에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야, 너무너무 멀고 불가능한 일 아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면 3년, 정말 진지하게 하시면 길면 3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순일하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 중간에 여러 가지 인생사에 부딪히고, 이런저런 세속사로 끄달리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 낭비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속사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큰 가치는 여기에다 두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2차적인 게 되면은, 이 공부가 크게 성취가 안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공부고, 세속사의 이익과 손해는 2차적인 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취가 됩니다. 기독교에 가면 그래 하잖아요. 내 아니면 절대 천당 못 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그거는 너무 이제 악센트를 들어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건 아닌데, 다만, 이 공부에 대해, 우리 그래서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라는 것은 일생 동안 한 번 할 수 있는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적으로 모든 가치를 두고,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제 세속사는 2차적인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속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관심사는 이게 1차적이 되어야 되고, 세속사는 2차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몸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시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크게 발심한 자는 크게 성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소리라고. 크게 발심한 자는 크게 성취한다.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도 중간에 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공부가 이런 거구나 알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거 이래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게 무슨 세속적으로 자꾸 이제 그런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 자꾸 개입이 해 여기에 이래가지고 이거 짜다리 이게 이게 또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가치가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흔히 얘기하듯이 고통받고 굶주린 이 민생들에게 이게 짜다리 도움이 되겠나 이게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공부는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고통받는 배고픈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뜻이라면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쪽으로 뜻을 두고 계속 해야 비로소 이쪽의 큰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고 시행하는 걸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많은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자기 구원을 못하고 남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구원이 돼야 남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 되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그러나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뭘 내 걸로 챙겨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 관심사에 몰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기적이 되는 소리를 듣는 거지. 근데 그렇지만 결국 그 이기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죠. 다 이기적이지. 다 자기 관심사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대강 다 보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고 눈 감고 단지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이쪽이 이제 더 일차적인 관심이니까 이쪽에 내 관심사에 몰두를 한다라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게 1차적인 관심사고 이게 1차적인 가치가 되고 여기에 몰두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일은 2차적으로 이렇게 돼야 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밖에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말이죠. 불교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염세주의다, 또는 사회에서 도피하는 도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 입장에서 보면 출세가는 일은 전부 다 염세주의고 도피주의죠. 가치를 세속에 두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가치를 세속에 두는 게 아니고 출세관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염세주의, 도피주의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출세관 일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내려면은 세속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니지만은 세속적인 문제는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내 자신의 존재의 해결책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공부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세속적인 일도 나는 세속 속에서 몇십 년 살다가는 하나의 배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느 정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고 그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세속에서 내한테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출세관의 말하자면 이 근원적인 이 공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써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조배종에서 그 간화선 책 나올 때 그 고스님이 강조했던 얘기가 가치관 정립이 먼저 돼야 공부가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때 오고 가고 한 게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 가치관의 혼란을 느껴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할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서 내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모든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출세관,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세속 속에서 몸을 담고 있으니까 세속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
내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양심에 끓이끼는 일이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쪽은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거짓이라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가지는 일인데 거짓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이 문제가 아니거든. 전적으로 자기 문제니까 이거는 여기 거짓이 개입되면 자기 자신이 망가져 버리는데 거짓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건 인간으로서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어떤 소홀함이라는 게 세속적으로는 적당이라는 게 통하지만 여기는 적당이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철두철미하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공부거든요. 이게. 가치관이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도자의 이 태도라는 게 결국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도자의 태도라는 게 그런 거죠. 진지하고 순수하고 이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저절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구도자의 자세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막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가 결국에는 공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공부에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공부가 얼마만큼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세에 따라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 이게 자원 공부가 이제 내가 이런 정도 얼마든지 내가 견디고 해낸다 그런 게 그런 이제 힘도 이제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마음 공부라는 게 대강 좀 하면 뭔가 이렇게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참 깝깝하고 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지만은 마음 공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결과를 보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에 눈길을 돌리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눈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좀 되었든 되지 않았든 결국에는 구도자로서의 자세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 좀 되면 그때는 만행 내 멋대로 좀 즐기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공부가 조금 되면은 그냥 소박한 밥 먹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살아도 한없이 즐거워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우리는 전부 다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로서 이거 자세가 갖춰져 있지 당연히 다 갖추고 계시겠지만은 그게 항상 그걸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또 나태해진 게 아닌가. 그런 걸 또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하듯이 뭐 몇 개월 하면은 막 깨닫는다, 몇 개월 하면은 무슨 뭐 좀 편안해진다 그래가지고 막 즐거운 인생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구도자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깨어있는 자세로 이렇게 한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거지 뭐 대충 뭐 하고 뭐 편한 대로 즐기고 뭐 그런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른 자세로만 가지고 쭉 하시면은 결과라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뛰면은 10km, 20km, 30km, 40km 쭉 뛰듯이 그런 식이죠. 그래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그냥 여기서 근데 당신 여기 뭐 심술에 나와가지고 내가 몇 개월 해봤는데 그럼 공부는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효과를 바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세가 많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들어보시고 제 말에 신뢰가 가면은 이어서 말하자면 말뚝을 박아라 이겁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우물을 파야 되지. 백화점 쇼핑하는 식으로 여기 와서 시감 들어보고 저 가서 시감 들어보고 그래가지고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부에 효과가 없습니다. 듣고 보고 들은 걸 말해가지고 지식은 가득 차겠지만은 자기 내면의 개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스승이냐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그래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말뚝박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다 터득을 하고 그때 돼서 이제 그 스승을 보니까는 이 양반이 이런 부분은 훌륭한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자기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핑하는 식으로 하면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지식군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 결국은 자기 공부란 말이죠. 가르친 사람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제가 붙들어 매놓으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요즘 그런 좀 느낌들을 가끔씩 받아요. 내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묶여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가끔씩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불산이 뭐니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한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안 하고 그냥 요번에도 시비로만 이렇게 하고 그 무슨 거창하게 벌려놓고 이런 식으로는 결국 우리가 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스스로 구속돼 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결국 이래 되면 모르지 또 이제 그동안 조금 돈이 또 쌓이고 해가지고 또 조금 더 평수 넓은 데로 옮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이런 무언가를 이걸 키워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예. 단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통해 가지고 서로 좀 통하는 사이에서 말 한마디 해보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뭐, 안아주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남자가 말이죠. 정말 이제 고맙죠. 제가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통한다라는 게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서로 말이 통한다. 이거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예. 그러면 겉으로는 별 표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한없이 기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느냐면 결국 이제 우리 여기서 통하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 스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을 보면 통하거든요.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적어놓은 경절 보면 통한다고. 그러니까 고금의 성인들과 통한다는 그 느낌도 그 기분도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속적으로 아무런 대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자기 혼자 즐거움이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자세로서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이제 이게 때가 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참 힘든 고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우리 이제 스승님이 그 설법하시는 집 앞에까지 갔다가 대문에 들어설라 하다가 돌아오고 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때 만약에 내가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또 발길을 끊었으면은 지금 이런 걸 모르겠죠. 그냥 책이나 보고 앉아 있겠지 예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계속 그래도 발길을 끊지 않고 가가지고 거기서 비비면서 그냥 듣고 고민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예컨대 불교에 관해서 경전에 관해서 불교 교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것만큼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를 잘 알아서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는 어쨌든 이 공부는 지금 내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당장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진실이 있다. 그대로 딱 드러나 있단 말이지. 이어서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지금 이것뿐이다. 여기서 쓸데없는 망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쓸데없는 망상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딱 있다 이겁니다. 이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온갖 망상 다 온갖 생각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진실은 그래서 가만히 이제 혼자서 제가 요즘은 저녁에 집에 갈 때 1시간씩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쓱 가면은 진짜 그 텅 비었다는 식으로 아무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제 몸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무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순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얘기 걸어오면 그게 답변하지만은 아무도 이제 하고도 안 돼 할 때는 그냥 걸어가면 이거 보이라. 아무 뭐가 없어요. 몸은 마치 이렇게 로봇처럼 걸어가지만 아무 뭐가 없어요. 감정 따라다니는 것도 없고 생각 따라다니는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지금 여기다 말이죠. 여기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옛날 말이 맞는 게 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분별 망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이게 문제다. 그 말이 참 맞는 얘기예요. 도는 그냥 여기에 변함없이 그대로 딱 있는데 사람이 그냥 그런 시도 있죠. 청사는 말이 없는데 사람이 지 혼자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딱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산처럼 물처럼 아무 문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것뿐이죠. 이래 얘기하면 또 그래가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재미있습니다. 정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히 말하자면 일 없는 이 자리가 사실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번 여기에 초점이 한번 맞아야 됩니다. 일 없는 자리에 그 즐거움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 초점이 한번 맞아야 돼요. 이게 마음이니 돈이 선이니 하는 게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아마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지식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대학을 다니고 무슨 불교 철학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치도 없고 단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진실에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은 잘 헤아리고 잘 따지는 그걸 뿌듯하게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거든요. 저도 그쪽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잘 헤아리고 잘 따지는 그런 걸 습관적으로 하고 이제 그걸 즐거움을 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세속적인 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일 없는 게 즐거움입니다. 일 없고 헤아림이 없는 게 즐거움이라. 이 즐거움이 잘 헤아리고 잘 따지는 즐거움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게. 근데 헤아리고 따지고 이렇게 분별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또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일단은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럼 얘기하면 전부 그걸 이제 머리로 자꾸 헤아리고 따지는 쪽으로만 이렇게 성취하기 때문에 실제 일 없는 자리로 오는 게 대단히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일 없는 자리가 사실은 제일 편하고 즐거운 겁니다. 이제 말이 이제 일이 없다 그러는 거지. 요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일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이제 이 생각으로가 아니라 명확한 바로 지금 명확한 이거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거랑 이 진실이란 말이지. 말이 진실이란 것도 물론 말이지만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뿐입니다. 이거 뭐 특별하게 뭐 크다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치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 이게 1대4 인연이니까 1대4 일생 공부는 이거고 세속적인 일은 그냥 내가 익혀서 세속에서 하는 역할로서 익혀서 하는 거고 이게 내 공부다. 하여튼 그런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시는 게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그 바탕이 됩니다. 이게. 질문 받나요? 제가 저 혼자 얘기 다 해봤네. 질문 없어.